네. "100권이나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00권쯤 읽으면 인생에서 독서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10달 동안 100권 읽는 거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까? 한 달에 10권씩 읽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가 단계적으로 힘을 쌓아 가셔야 돼요.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그 지혜를 사람과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서.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의 이야기 안에서 또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배기 독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의 독서의 세계를 완성하는 그런 경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완독, 말하기, 듣기. 이것이 독서의 한 세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책은 그냥 약간 이제 뭐 공부 내지는 이제 내 어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도전 백독을 통해서 저는 책을 읽지만 사람을 읽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는 그 어떤 저의 고정된 시각으로 책을 읽는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같은 책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독서 카드도 나누고 또뭐 일요일 날 줌 독서로 또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되게 다양한 시각, 그래서 내가 미처 뭐 깨닫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그 다양한 관점을 주는 게 되게 가치 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꼭 권하는 것은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에서 얻고 싶은 답이 뭐지? 다시 말해서 질문 설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수님 질문이 뭔가 생각하려고 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에게 들어오면 참 좋겠어 하는 바램들이 생겨요. 그것을 질문으로 설정해서 책을 읽는 방식을 권합니다. 질문을 독서 카드에 제가 씁니다. 독서 카드에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쓰고 걔를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가끔 제 질문을 봅니다. 물론 제 질문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긴 하지만 걔가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쓰는 건 맞아 이렇게 하고 읽을 정도로 제가 독서를 엄청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층 읽기의 준비 단계예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책 한 권당 독서 카드 한 장을 쓰겠다고 생각해서 이건 50장이거든요. 50장 또 하나가 한 권이 또 50장 있어가지고서 아예 이렇게 딱 링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딱 한 권마다 이렇게 한 장씩만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핵심 질문을 쓰고 그리고 머릿속에 남은 것만 키워드만 정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걸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줄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만 정리하면 그게 저 것이 되고 남는 독서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책을 읽은 것의 꽃은 뭐라 그랬어요? 나눔이라 그랬죠. 자기가 읽은 것을 자기식의 카드 한 장 정도로 정리하고 걔를 쑥 본 상태에서 그냥 얘기한 거. 이걸 자꾸 연습하시면 이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 권 책 읽은 거를 그 책의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스토리 라인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 내가 깨달은 점, 이것을 책 한 권을 책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카드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7분 내에 요약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집니다. 자, 한 달에 4번 한다고 치면 10달 하면 몇 번? 40번을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정말. 아니, 일단은 여기 독서 토론회를 참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독서를 읽고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약간 읽는 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용기를 갖고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독서 토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책 한 권을 완독을 하면서 내가 집중도 있게 저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의 깊이감 있게 책을 읽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교수님이 PT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토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리딩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도전 100독을 하고 계신데 100권이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와 그리고 100권을 읽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100권이나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00권쯤 읽으면 인생에서 독서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0권을 읽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단 제가 눈운동 독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문장을 그냥 한꺼번에 쭉 읽지 말고 의미적으로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또 그것을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되뇌어 봐야 된다는 얘기 등등을 유튜브에서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꾸 방법으로 배우려고 하세요. 이거 방법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한 30권쯤 읽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책 읽으면서 제일 잘 하고 싶은 게 뭐죠? 네, 요약하고 또 그걸 독서 카드로 정리하고, 이제 이게 제가 메모 기록 독서법이라는 것을 그동안 엄청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내 요약이 맞는지, 요약을 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말하려고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단언컨대 방법만 알고 해보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 저 해봤어요. 3권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것도 30번 정도를 하시면 몸에 착 붙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간다는 것은 방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 공부를 먼저 하셔야죠. 그렇지만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몸에 착 달라붙는 수준으로 반복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젤라 더코스가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기술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단계에 도달하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30권을 읽어야 된다 하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3달 동안 30권 읽고 6달 동안 60권 읽고 10달 동안 100권 읽는 거,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까? 한 달에 10권씩 읽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가 단계적으로 힘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도전 100독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첫 달에는 4권 읽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권은 방법을 아시고 습관을 조금 붙이시고 훈련을 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단계예요. 자, 2번째 달은 어떻게 할까요? 네, 5권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3번째 달은 7권으로 늘려보는 거죠. 4번째 달은 8권, 5번째 달은 9권. 오, 드디어 6개월이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10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6개월 만에 10권 읽는 게 가능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한 4개월 동안은 10권씩 매달 읽어 제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못 읽은 부분 남지 않습니까? 도전 100독 끝난 다음에 3달 정도 동안 우리가 같이 챌린지도 하고 하면서 나머지 책도 다 읽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요. 100권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읽었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철학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쉬운 철학책이라고 사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철학의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독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이론 기반이 있을 때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멋진 독서가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영역의 기초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100독을 하는 것은 김 교수가 추천하는 100권의 추천 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도전 100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역사, 철학, 과학, 그리고 자기계발서 일부, 또 사회와 관련된, 국가사회와 관련된 책
책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꼭 기반으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을 100권을 읽으면서 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지적 성장입니다. 얘를 평생을 살면서 한 번 해두면 여러 영역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도 그 기반 지식이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조금씩 더 어려운 책들을 봐가면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은 단계적으로 성장해서 벽돌책, 전문서에 해당하는 조금 어렵지만 너무너무나 읽고 싶은 책, 여러분들 이기적 유전자 읽고 싶죠? 왜 끝까지 못 읽을까요? 네, 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백독을 하면 그런 것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기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지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오르지 못할 산을 무작정 오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독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반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백독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심층 독서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심층 독서란 무엇이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네, 심층 독서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심층 독서를 하는 방법도 오늘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을 읽을 때 표층으로 읽는 게 있고요. 중간층 정도로 읽는 게 있고요. 심층으로 읽는 게 있어요. 요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는 당연히 심층 독서를 해야죠. 그래야 기억에도 선명하고 그 독서의 내용이 내 몸에 붙어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표층 독서는 이런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눈운동 독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십니다. 그런데 문장의 뜻이 그냥 머릿속으로 쑥쑥 들어오고 걔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냥 책만 계속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머리를 좀 드세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어보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걸 생각의 이음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도전 백독에서 이런 걸 계속 반복 훈련시킵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냥 표층에서 문장을 읽고 머리에 들어가고 문장을 읽고 머리에 들어가고 끝, 이걸 표층 독서라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인용을 해서 소유적 독서하고 존재적 독서를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층 독서를 해서는 존재적 독서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중간층은 뭐냐면 내용 파악을 잘 해요. 제가 요약하고 독서 카드 쓰라고 하는 걸 강조하니까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일단 중간층에는 도달을 합니다. 요컨대 장별로 논리적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또 다음 장에는 어쩌고 그 다음 장에는 어떻고 책 한 권 전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얘기할 때 로고스의 세계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게 책을 읽는 것이 에토스 파토스의 세계로 같이 융합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융합돼서 들어가는 단계를 제가 심층 독서라고 합니다. 심층 독서는 책을 읽으면 적어도 장 단위로 자기 안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건넨 것이죠. 그 이야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책과 대화하는 단계가 심층 독서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심층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순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가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과는 다른 나의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이 독서를 하면서 내면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책과 대화하는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얘가 이제 심층 독서의 세계인데 얘는 정말로 100권쯤 읽어야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어요. 중간층,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카드를 쓰고 자꾸 말해보고 해서 그것을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몸에 붙일 수는 있는데 나의 내면의 울림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독서의 세계로 가려면 이것을 더 반복해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독서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말을 하고 자기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이때 심층 독서의 씨앗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 모임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100권쯤은 읽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책이 자기의 삶에 정말 중요한 멘토가 되는 그런 세계, 다시 말해서 책과 나의 내면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지적 세계에 도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